안녕하세요, 까망콩입니다. 제가 이전 편에서는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왔어요. 간단하게 저번 편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해왔는지, 세 번째는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두 번째 주제였던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했던 방법,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에 관한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교육에 대한 준비도 없이 교육을 당장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프랑스 자수라는 것으로 수업을 준비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문화예술 교육을 뭔가 전달한다? 문화예술을 전달한다 이것보다는 단순히 기술을 좀 알려주고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제가 수업 그리고 교육을 구성을 했었어요. 수업을 준비했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만든 다음에 교육을 진행한 다음 그 진행한 교육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자를 다시 또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준비하던 교육 자체가 뭔가 제가 교육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당장에 그 수업을 이거 한번 경험해볼까? 체험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물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물을 구성한 다음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비물을 구성하기 전에 수업 자료를 먼저 구성해서 하는 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당시에 교육 대상이 대학생이었던 만큼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학생들이 한 번쯤 체험해보고 이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수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것이 최고 우선점이어가지고 그렇게 순서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수공예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뭔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나 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예 같은 것도 온라인 영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굳이 오프라인으로만 무엇을 다 구성하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혹은 영상을 첨가해가지고 이것들을 수업을 혹은 교육을 구성하시는 것들을 전 추천드려요.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도 있고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전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설명하는 것들을 위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었어요. 제가 프랑스 자수 교육을 진행했으니까 프랑스 자수의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를 좀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했던 곳들이 다 스마트 칠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칠판을 활용해가지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업과 또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제가 교육을 18년도 중반부터 시작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모이고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때까지도 동영상 교육을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확실히 근데 동영상을 준비해 가니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거나 자세히 한 명 한 명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안 되는 분들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수강자에 맞게끔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요. 이렇게 준비물 준비하고 교육자를 준비한 다음에는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수업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한 18년도 중반부터 거의 19년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수강자들의 요구나 아니면은 당장에 제가 수업이 뭐 필요해서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주체적 아니면 주도적으로 뭔가 수업을 구성하기보다는 그분들 혹은 그 가격들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조금 구성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화예술 교육 해커톤에 참여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한 후부터는 제가 교육을 준비하고 기획하는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여했었던 문화예술 교육 해커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유아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예술 교육 방법을 찾고 또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이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그 교육 방법 혹은 그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대회 형식의 지원 사업이어가지고 이제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은 지원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커톤이었어요. 저는 그 대회에서 NFC라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를 만들고 또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아이디어로 냈고 그걸로 수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구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해왔던 것들, 제가 이전에 했던 일이 개발 일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익숙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또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교육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봤거든요. 물론 당시 주제였던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위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나씩 따져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문화예술 교육,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화예술적 가치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을 기대 효과, 또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 방법 혹은 준비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교육을 아무 생각 없이 진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잡고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찾아왔을 때 좀 신기했던 거는 유아 교육 자료였는데 학교에서 하는 자료 같은 거였는데 학년에 맞춘 문화예술 교육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학년이 이제 갖춰야 될 문화적 소양이나 또 배워야 될 것들에 맞춰가지고 같은 문화예술이지만은 그것들을 학생에 맞게끔 교육을 만들고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신선하고 또 정말 대단하다고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커톤에 이제 수상하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원 사업 진행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원 사업의 커다란 목표 속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또 그 문화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한 다음에 직접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그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그때 한창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사업이 끝나고 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제 수업에도 써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줬었어요.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해커톤 이후에 첫 수업 준비에서는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준비물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기존 교육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준비물 준비하는 단계랑 수업 자료 구성하는 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뭔가 한 번에 중단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중단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순서도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맨 앞에 교육 기획을 넣었던 거예요. 교육 기획 과정에서는 제가 수업 계획서랑 교육 기획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했었는데 제가 해커톤에서 이제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상은 여전히 성인들을 대상이니까 성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랑 맞는 가치를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제가 교육 기획서를 쓰고 계획서를 한번 구성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 자료를 구성하고 준비물을 세트하는 식으로 뒷부분은 그냥 동일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준비물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수업을 요구에 맞게끔 진행하는 걸로 진행됐다면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직접 문예술 교육이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그것들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기획한 다음부터는 하나의 수업이지만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화예술 가치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 수강자들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라는 생각도 그때 처음 들었으니까 거시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란 거를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수업을 주도적으로 짤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업이 없을 때도 문화예술 교육을 어떤 것들을 해볼까 하는 주체적인 생각이 들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미리 수업을 준비해볼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문화예술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작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기획이나 수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단순히 그게 문화예술 가치를 남들에게 조금 더 퀄리티 높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교육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또 시작해보면 좋을지에 관한 사이트나 사이트의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르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혹은 당장의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아르떼 라이브러리는 문화예술 교육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아르떼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동영상, 콘텐츠 자료 확인, 지역 문화예술 교육 확인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은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통합 검색창에 문화예술 교육 방법 혹은 교육 방법 이런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검색한 후에 위에 아르떼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줄게요. 위에 다른 것들도 보시면 좋긴 하지만 365 같은 경우에는 약간 뉴스레터 위주고 국가학술정보나 A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논문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씩 보고 적용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아르떼 라이브러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면 타이틀을 보고 하나씩 파일을 확인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각 파일마다 저작권이 존재해서 직접 파일을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타이틀이 가진 지원사업 혹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지려 하는 목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일을 확인하시다 보면 자신의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또 자신이 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가 조금 특이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키워드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입력해서 넣으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니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신다면 이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과정을 진행한 다음 교육 준비를 하신다면 준비하시는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 진행하냐면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혼자서라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비용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혹은 공모전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저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문화재단을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지역에 따라선 문화재단 이름이라는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공지사항이나 사업 관련 부분을 자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는 교육 분야보다는 파인아트에 대한 지업 사업 공고가 많은 편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검색보다는 하나하나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지원 사업 이름이 무슨 교육, 무슨 문화예술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의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이렇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아름아름 진행되는 지역 단위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작해보는 게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혹은 활동하는 예술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다 보니 선정될 확률도 높고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문화예술 교육 방법을 처음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방법이 바뀌었는지 또 바뀐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동영상을 제가 수업 자료로 준비해 갔다고 했는데 그 동영상 수업 자료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 갔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또 동영상 수업 자료들을 활용할 만한 플랫폼들에 관해 가지고 제가 다음 편에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